(2012년) 도둑들 스티븐 스필버그의 인디아나 존스가 만났습니다. 본격 삽질하는 영화 도굴입니다. 삽질은 좀 배급사에서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고분, 보물 이런 것들을 땅을 파서 훔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K4 무비로 가져온 거란 말이죠. 못 보던 조합입니다. 오늘 TMI는 도굴이라는 작품을 연출한 박정대 감독님에 관한 것인데요. 네. 도굴이 감독 데뷔작이더라고요. 그동안은 수상한 그녀나 도가니, 마이파더 이런 영화들의 이제 조감독이라든가 연출부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특히 수상한 그녀나 도가니는 둘 다 황동혁 감독의 작품이죠. 이 황동혁 감독님이 직접 박정대 감독님한테 연출 한번 맡아보는 게 어떻겠냐, 한번 해봐라. 이미 톱급으로 유명해진 감독들의 영화에서 조감독이나 뭐 연출부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자기 이름으로 장편 연출을 하게 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죠. 네. 예컨대 럭키의 이계벽 감독, 가려진 시간의 엄태화 감독 이런 분들은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서 조감독이나 뭐 연출부 이런 활동들을 했고, 네. 또 건축학개론의 이용주 감독님도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 스태프로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죠. 이래서 대한민국은 학연지연이에요. 데뷔작이 메이저 배급사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먼저 줄거리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조선 왕조 최고의 보물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자, 내셔널 트레저 인디아나 존스, 이걸 한국으로 가져온다. 뭐 쉑쉑버거, 인앤아웃버거 이런 거 가져와서 군대리아 만든 얘기잖아요. 이게 서양 문물 중에서 한국 패치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이제 영화도 한국 시장에서 잘 안 먹히는 그런 장르들, 스타워즈나 스타트렉 같은 그런 소위 스페이스 오페라, 행오버 시리즈 같은 그런 이제 미국 코미디 영화들도 국내 관객들의 좀 호응을 별로 얻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도굴은 우리 문화재라는 약간 좀 익숙한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더 솔깃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어떤 장르적인 약점이나 이런 걸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도 합니다. 단서 찾고 실마리 풀어 나가고 함정 피하고 뭐 정글 헤매고 이런 어드벤처물 영화들이 이 아날로그 감성일 때는 몰라도 이 현대에 오면서 사실 거슬리는 것들이 클리셰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권선징악 있지 않습니까? 보물에 눈이 먼 사람들은 결과가 참혹해요. 죽었고 응징을 당해. 그러니까 이런 게 낡았어, 보면은. 이 현대인들이 이런 걸 보고 교훈을 얻기에는 많이 피폐해졌거든요, 사실은. K4 무비는 사실 캐릭터를 믿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전 드는데, 마블이 잘했던 거거든요, 이런 거를. 개성 넘치는 캐릭터, 저마다 사연이 있고 과거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입덕을 부르는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그런 캐릭터들끼리 싸웠다가 갈등 때문에 흩어지고 다시 모여서 뭉쳐서 싸우고, 한국 영화 쪽에서도 이런 캐릭터 잘 살렸던 분 바로 최동문 감독입니다. 타짜, 도둑들, 암살. 시나리오도 시나리오인데 사실 캐릭터 조합으로 만든 영화예요. 네이밍부터 다르잖아요. 고니, 짝귀, 아귀, 뭐 예니콜, 뽀빠이, 하와이안 피스톨, 뭐 속사포, 이런 뇌리에 박히고, 결국 캐릭터의 이런 이합집산 그리고 클리셰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쌈박하게 만들었을 때 관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만들어진 캐릭터 무비라고 한다면 각자의 역할이 좀 굉장히 쉽게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외국말을 잘한다든지, 뭐 금고를 잘 연다든지, 아니면 뭐 총기류나 이런 무기 전문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작전을 짜고 리드를 하는 그런 약간 두뇌, 브레인 그런 캐릭터도 있죠. 람이란 이런 치트키가 있어야 돼. 도굴 같은 경우도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영화가 이분들의 캐릭터를 어떻게 케미스트리로 잘 살려냈을지 특히 중요하게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영화 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하 세계에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공간이 협소해지는 만큼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더 극대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보면은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이었죠. 큰 바위가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서 해리슨 포드가 막 도망가는 장면 있잖아요. 게임 같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지하 굴속이기 때문에 그런 시퀀스가 가능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리드, 영화 더 길티 이런 영화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갑갑하고 제한적인 환경인데, 그런 환경일수록 뭐 도구를 활용한 뭐 탈출
보여준다든지 소리로만 범인을 잡는다는 어떤 영화적인 집중을 했다든지 상상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도굴에서도 불 속에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영화적 변주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환 감독님의 고남도 같은 영화도 잠깐 생각이 나는데 네. 이제 지하 그 갱도 속에서 펼쳐지는 어떤 폭파 장면 처절하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채굴을 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답답한 환경에서 일을 하잖아요. 도굴에서도 그런 이제 관객에게도 약간 그런 폐소적인 느낌이 전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이제 몰입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일종의 시너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작중 인물들이 지하에 막 있다가 네. 지상으로 올라오면 이제 같이 이제 숨을 쉬는 거죠. 아, 진정한 4D 영화입니다. 네. 요새 도굴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제목을 저는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그 사건은 하나 있더라고요. 근현대사 교과서 초반에 나오는 바로 오페레트 도굴 사건입니다. 공부 좀 하셨네요. 네, 공부했습니다. 힘들어요. 이거 계속 준비하는데. 1868년 남연군묘 도굴 미수 사건이죠. 독일인 오페르트가 조선과의 어떤 통상 교협에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한 140명 정도로 구성되는 도굴단을 꾸려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남연군의 묘를 발굴해서 거기에 있는 뭐 시체, 부장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원군과 결국 통상 문제를 좀 흥정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양아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렴치, 극악무도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은 CJ 영화잖아요. CJ 하면 뭡니까? 국뽕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굴욕적인 역사적 사건을 대중문화로 갖고 와.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해. 그리고 통쾌하게 이걸 훔쳐. 그러면서 이 국위선양하는 어떤 추측이 됩니다. 이제 예전에 강우석 감독님의 한반도라는 영화, 일본이 1907년에 대한제국과 맺었던 조약을 근거로 지금 이제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 일본의 그런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과거 고종 황제의 이제 숨겨진 그 옥새가 있다. 옥새가 있다는 거. 살짝 무리수가 좀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런 게 또 너무 노골적으로 강조가 되면 요즘 관객들은 특히나 그런 영화들을 좀 말씀하신 소위 국뽕이라는 키워드가 좀 부각이 되면 달갑게 보지 않을 수가 있고 자전, 차왕, 엄복동 뭐 이런 거 찍고 나중에 깡으로 막 역주행할 자신 없으면 밈 뭐 이런 거 할 자신 없으면은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저는 그래서 도굴이 이제 우리 문화재를 어떤 소재나 배경으로는 삼되 그 문화적인 것들 너무 이제 고양시키는 것보다는 약간 팀을 이루어서 어떤 공동의 목적이 있잖아요. 보물을 파헤치고 그런 장르적인 오락적인 요소에 좀 더 집중한 영화였으면 잘 나가다가 후반부에 갑자기 후손들에게 우리 문화재를 물려줘야겠어. 그렇게 대과천선 하지만 않는다면요. 그렇게 각성할 관객도 없어요. 그 강남 한복판의 설릉이 배경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설릉이라는 그 뜻에서 착안을 했겠죠. 자, 설릉은 조선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의 능인데 삼성동에 있죠. 근처에 위치한 정릉과 함께 사적 제19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민석 씨를 잠깐 소환을 좀 해볼게요. 놀라운 것은 이 선정릉은 이미 일본군에 의해 도굴된 적이 있는 능이란 말입니다. 설릉, 정릉에는 각각 성종과 중종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조선 조정에서 이 도굴한 범인 잡아라. 그래서 압송을 요구를 했는데 그 결과 2명의 도굴꾼이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보낸 거예요, 도굴범들을.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가짜였습니다. 다 진범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워낙에 외교적인 파장이 크다 보니까 조선 조정에서 이쯤 되면 덮어두자 해서 유야무야된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트를 직접 만들었다고 네. 해요. 아무래도 사적 문화재다 보니까 만대로 촬영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트를 직접 만들어서 프로덕션 측면에서의 어떤 자유도와 리얼리티를 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 또 수백 톤의 흙을 직접 이제 동원해서 지하 땅굴까지 이제 세트를 만들었다. 엄청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화에는 이제 여러 유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지금 현존하지는 않고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것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약간 자문 같은 걸 받았겠죠.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약간 재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에서 이런 거 알려준다니까요. 우리 문화가 뭔지 알아보자 해가지고 교훈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의 팝콘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관객들의 마음을 훔치려면은 삽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현대인들의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어. 삽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오락적인 요소를 더 가미한다든지 관객들의 마음을 좀 촉촉하게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삽질해야지.
저는 약간의 의미를 부여해서 예. 도굴이 한국 영화 시장의 어떤 장르를 새로운 장르를 발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는 엄청 깠는데 되게 너무 챙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균형을 맞춰야죠. 네, 오늘 팝콘각 영화 도굴 가지고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약간 설민서 너무 빙의하셨어. 네가 무슨 지렁이냐? 밤새 흙만 쳐먹게?